요즘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 싸우는 분들 많죠. 그런데 대부분이 전기차에만 집중하거나 아예 내연기관차에만 집중하면서 간과하기 시작한 차가 하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런 차를 왜 사냐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완전 대세가 됐습니다. 보통 전기차는 대세고 실제로 잘 팔리는 차는 내연기관차라고 구분짓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대세이기도 하면서 판매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인데요. 은근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에는 관심을 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기차는 뭔가 사고만 났다 해도 큰 뉴스가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도에 비해서는 너무 압도적으로 잘 팔리기 시작했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대세가 된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단점도 뚜렷하고 의외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제점도 여럿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차가 갑자기 잘 팔리게 된 이유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고 있던 문제점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가 요즘 대세라는 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내연기관차의 총량은 아직 전기차가 못 따라간다는 거, 세 번째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이브리드가 하면서 대세임과 동시에 판매량까지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등록된 친환경 차만 39만 대에 달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전기차 비중은 24.5%밖에 안 됩니다. 전체 누적 등록 대수를 봐도 차이가 심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누적 등록 대수를 보면 수 전기차는 3만 대가 채 안 되고요. 배터리 전기차는 30만 대 아래인 거에 반해 하이브리드는 117만 대가 넘습니다. 증감 추이를 봐도 전기차는 아직 두드러질 만한 성적은 아닙니다. 휘발유차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동안 무려 30만 대에 달하는 증가를 보였고 하이브리드 차는 19만 대, 전기차는 76,700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 차는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프리우스밖에 안 떠오르던 시절 있잖아요. 이때 하이브리드 차는 소심한 사람들이 타는 차, 차일못들이나 타는 차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급성장하기 시작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논리 중 하나죠.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완벽한 대안이 되고 있고 이렇게 대안이 되기 시작한 이유는 대부분의 주력 모델들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체감되실 겁니다.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나타낸 건데요. 각 모델별 전체 판매량 중에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얼마나 되냐는 건데 일단 차종만 보면 그랜저, 아반떼, 소나타, 소렌토, K8, K5 이렇게 현대차그룹 거의 모든 주력 모델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 비중 자체도 모두 상승세고요. 이 중에서 두드러지는 차종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고급차는 무조건 900이랑 내연기관차라는 상식을 그랜저랑 K8이 깨졌고 SUV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대세라는 걸 소렌토랑 산타페가 증명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이브리드 하면 무조건 프리우스밖에 안 떠오르던 시절에는 그랜저의 전기 모터가 웬 말인가요? 4기통 그랜저도 용납이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SUV입니다. 디젤 모델이 완벽한 대안이 되기 시작했는데 SUV는 무조건 디젤로 사야 한다는 인식이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디젤을 완벽하게 누르면서 SUV도 디젤이 대세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결국 이제는 차종 상관없이 모든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다는 거고 이 덕에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 같은 차들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거죠. 아마 이런 추세면 상용차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시장을 침투하고 있고 포토 같은 경우는 노후 디젤 차를 하이브리드로 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카이스트로부터 나와 있는 상태라서 제조사랑 정부 기관이 협조만 잘해주면 충분히 시장 파이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도 잘 나오지 않는 시각인데요. 전기차에 비해 관심이 덜하다는 것도 판매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 이런 겁니다. 전기차는 사고만 났다 하면 바로 9시 뉴스에 나오거든요. 특히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였나요? 전기차는 화재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화재가 일어나면 내연기관차보다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것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전기차는 불이 안 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불이 나더라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였는데 자동차는 가장 안전한 기계 장치여야 한다는 조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만드는 거고 내연기관차는 인화성 물질이자 발화성 물질인 석유를 50리터 넘게 싣고 다닙니다. 심지어 이걸 또 연소시키고 폭발시켜서 엔진을 구동하는 거잖아요. 전기차는 고전한 배터리를 가지고 움직이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화재 사고를 제로로 만들 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목숨만 안전하게 구제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불이 한 번 났다 하면 전력이 차단되고 문까지 안 열리는 문제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한 번 사고가 나면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하이브리드 차가 화재 건수는 가장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의 화재 건수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보다 내연기관 차는 노후차가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는 아니죠. 하이브리드 차도 보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차랑 가장 대비하기 좋은 비교군입니다. 미국 교통 관련 전문 기관이랑 정부 기관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10만 대당 화재 건수가 전기차는 25건으로 가장 적었고요. 내연기관 차는 1530대, 하이브리드 차는 무려 3476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전기차는 화재가 많다가 아니라 화재가 나면 치명적이라는 논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 차가 생각보다 화재 건수가 많다는 사실이죠.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차는 두 가지 화재 위험을 가지고 있는 차잖아요. 내연기관 차의 화재 위험성, 그리고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고전한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건수가 비교적 많은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정보가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높은 판매량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에 대한 불신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이게 전기차 차주들도 좀 냉정하게 보셔야 할 것 중 하나인데요. 저는 사실 충전기가 집에 있다는 것도 전기차를 사기에 완벽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수많은 전기차를 타봤고 타본 기간만 따지면 웬만한 차주들만큼은 타본 것 같은데, 이걸 타고 다니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물리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거죠. 내연기관 차를 탈 때는 에어컨을 틀거나 히터를 틀거나 예정에 없던 장거리를 타거나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거나 심지어 시승기 촬영을 할 때도 주행 가는 거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유할 때가 되면 주유소에 가면 땡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마음 한편에 아주 작은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란 거죠.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야, 어차피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 위주로 돌아다니면 크게 문제 없는데 타보거나 하는 소리냐? 이런 거죠.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 말에서부터 불편이 느껴지지 않나요? 왜? 순수하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돌아다녀야 하냐 이겁니다. 내연기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유소가 많은 곳으로 여행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이건 전기차가 시기상조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차주들을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걸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 구축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된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가 한 번 났다 하면 뉴스에 거의 무조건 나오고, 아직까지 크고 작은 불편함이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때문에 아직은 하이브리드가 대세고 징검다리 역할이 더욱 확실해지면서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프리우스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다양한 차종들하고 맞물리면서 하이브리드가 모든 차종의 대세가 된 게 아닐까요? 심지어 하이브리드 종류 자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리우스 같은 차가 있는가 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까지 생겼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만큼 위상이 확 바뀐 것도 없다고 봅니다. 프리우스는 진짜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탑기어와 같이 내연기관차에 환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거의 멸시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한창 축구 선수들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프리우스를 많이 타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이 축구 선수들을 향한 조롱이 엄청났는데, 어느 순간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단순히 친환경뿐만 아니라 고성능이라는 키워드랑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위상이 확 뒤집혔다고 봅니다. 이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페라리, 포르쉐, 맥라렌 이 세 브랜드가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얘네가 한창 라페라리, 918, P1 이런 차들을 내놓을 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심지어 순수 전기 모드로 갈 수 있게도 만들었는데 당연히 환경을 위한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성능만을 위해 전기 모터를 추가한 거죠. 고배기량 가솔린 엔진은 엔진 회전수가 높을 때 최고의 힘이 발휘되니까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는 전기 모터가 개입해주면 모든 구간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한 거였고, 이 덕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단순히 북극곰을 위한 차가 아니라 기술력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하이브리드 차를 만드는 것도 평가 기준이 됐습니다. 이 덕에 진입 장벽도 많이 낮아진 거죠. 요즘은 대부분이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 이런 거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조용히 대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도 한때는 놀림감이기도 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차만큼 빠른 위상 변화와 판매량 상승이 있는 차라서 한 번쯤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